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크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한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들과 북한 내 가족 그리고 휴민트들의 노력으로 한반도 통일의 길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 간소화 절차를 유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번 달부터 재개되는 한러간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재가동할 것을 러시아 측에 미리 고지하면서 러시아 내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바 있습니다. 갈수록 세계적인 러시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러시아인들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점점 줄어들 뿐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갈 수 있는 선진국가들의 숫자도 점점 제한되어 가는 가운데 한국에선 러시아 국민들에 대한 무비자 협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러시아 측에서도 입국 간소화 절차 폐지 대상국 리스트에 한국이 제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비유호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나라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 및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를 완전 철회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한국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러시아가 줄어드는 항공편 수요를 북한에 크게 증편시키기로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북한 전문 해외 매체 38롤스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수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교역을 하지 못하게 되자 북한이 그 중간에서 중국, 러시아 간 중개무역으로 큰 이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현금보다 시베리아에 북한 노동자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숨통이 트여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지난 4월 5일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그동안 수위를 높이던 대남도발 수위를 크게 낮춰 남한을 무력 상대로 보지 않는다.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대남 강도의 수위를 대폭 낮췄습니다. 한편 김정은은 비슷한 시점에 과거 김일성의 개인주택으로 쓰였던 평양 보통강 일대에 새로운 뉴타운 지구를 시찰했습니다. 해당 지구는 소위 평양에서도 러시아타운으로 불리는 곳으로서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 학교가 밀집해 있어서 평양의 대대적인 러시아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 두 나라 모두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국 간의 교류는 제재를 피해갈 것으로 관측되면서 고립된 상황 속에서 마치 냉전 시기 때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의 교역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대대적인 관광국가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평양, 원산, 삼지연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리조트 신시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평양은 김정은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의 우상화 제1순위 인물인 김일성이 살던 집을 허물고 공급되는 이번 주택은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지구라는 지역으로 세대별로 개방형 테라스가 배치돼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에 부착되는 외장재나 색깔이 기존의 촌스러운 원색 도색이 아니라 파스텔 톤으로 색깔을 칠해 그동안 공급됐던 북한의 주택들에 비해 가장 고급스럽게 지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측에서는 노후화된 평양 시내의 주택지구를 이러한 주택개발 사업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북한 현대화 프로젝트가 남한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이후 탈북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설에 의하면 현재 북한 정권의 제2야당은 바로 장마당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장마당이라는 암시장을 통해 돌아가는 자유시장 경제가 북한 당국의 무시할 수 없는 세력과 시스템이 되었고 이러한 장마당을 유지하는 주요한 돈줄은 바로 남한으로 탈북한 가족이 있는 인물 소위 한라혈통의 돈줄이 장마당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위 한라혈통이라는 사람들은 남한에 탈북해 남한에서 돈을 벌고 있는 가족들이 그의 자녀나 친지, 부모에게 브로커를 통해 돈을 송금을 하면 많으면 60%의 송금 수수료를 제하고 약 40%의 돈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수중에 떨어지는 상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면 40만 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북한 당국도 이러한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는 해외 송금액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돈줄이 바로 탈북자들의 송금액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는 보위원들은 갑자기 북한에서 생겨나고 있는 한라 혈통, 즉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아 큰 부자가 되는 이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평양이나 지방 각 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건설 지역에 시멘트를 뇌물로 바친다거나 일정 건설 자금을 보태는 식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탈북자들이나 해외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금액의 규모는 북한이 중국과 교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무역 규모를 추월한 상황이며 현재 평양과 지방 주요 도시들의 현대화 사업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 국민들에 대한 세계적인 입국 제재가 이뤄지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항공편이 크게 증가하고 러시아 내에서 북한에 대한 관광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루브르아는 천연가스, 천연자원, 식품과 같은 1차 산업 제품들을 중심으로 실물과 연동돼 있어서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북한에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스위스에서 성장한 김정은은 북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북한의 관광국가화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산의 마식령 스키리조트와 갈마의 별리조트 단지, 평양의 유경호텔 완성, 백두산의 삼지연 리조트 단지 등 주요 관광지를 개발을 하는 상황이고 북한은 현재 대북 제재의 상황 속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건설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원천 자금이 남한이나 해외의 탈북자들이 송금해오는 돈에 의한 개발 사업인 만큼 세계 최악의 북한의 인권 사정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동안 북한 내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종속될 것을 매우 경계했으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실물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러시아 경제의 힘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대러시아 의존 경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북중러 삼각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될 뿐 아니라 러시아의 관광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이 심화될수록 북한 내에는 세계에 대한 정보, 특히 남한에 대한 문화 콘텐츠, 문화 등을 쉽게 접할 계기가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한에 연줄이 있는 북한 내 주민들의 사회적 신분지위가 올라갈 수 있어 북한의 개혁 개방과 자유통일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한국 내 탈북자들의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탈북자들과 북한 내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송금 사업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질병 사태 이후 축소됐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북중러 삼각교역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